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라면은 바로 외식업계일 겁니다. 힘들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 고통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지회 박준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뭐 고맙습니까. 아무튼 저 인사는 좀 드렸는데, 네. 회장님 먼저 인천 지역의 외식업체 현황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네.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 6월 7일자 통계 분석에서 인천시 소상공인 업체가 16만 3천여 개입니다. 그 중에 외식업체가 3만 3천여 개의 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조사했던 걸로 압니다마는 이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매출액과 지출 비용을 비교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코로나로 위축된 외식 소비로 인해서 80%에 가까운 외식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하락했고요. 네. 또 반면 식재료 및 인건비 지출 내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이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외식업주들의 매출 하락이 영업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평균 대출 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2019년에 대비해서 21%가 좀 넘게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입니까? 약 5,400만 원 대출이? 네네,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야, 참. 아니, 그리고 우리 박 교장님. 네. 식당별로 네. 빚이 1,000만 원씩 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향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2019년 평균 대출 금액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2020년도에는 5,4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런데 영업 제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고 고정 지출인 인건비나 임대료나 또 공공요금은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 이를 충당하기 버거운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빚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회장님. 네. 코로나 이후에 이 폐업하는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폐업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폐업이 어려운 이유는? 네. 다른 분들 생각하시기에 왜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하시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650만 개 자영업소 중에서 7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은, 만약에 폐업을 하면은 권리금 없어지죠. 임대료 비용 없어지죠. 그리고 초기 비용의 횟수는 생각할 수도 없으면서 사람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원위치 시킨다는 생각에서 또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렇네요. 또 사업자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폐업하면은 그 동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폐업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버티는 길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두룩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우리 음식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편인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죠.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지원이 아마 저는 전능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이요? 캐시백 지원.
상생 네. 소비지원금을 주는데 캐시백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탁상 행정이 아, 아주 정말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탁상 행정. 네네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국민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어요.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그리고 거기서도 증가분에 대해서 10%만 지원합니다. 네. 정작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또 그마저도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1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나요? 보통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카드 사용액은 전체 사용액의 솔직히 10%도 되지 않습니다. 예.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많이 사실 쓰는 편이죠.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고자 일부러 시장이나 골목 가가지고 100만 원 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그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크고 할인도 돼서 실질적이나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장님, 네. 지역 상품권으로 좀 발행으로 좀 바꿔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렇게 저희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또 이제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뭐 유명 맛집 같은 경우에도 저녁 장사를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또 관리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네.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매출 하락도 하락이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 그러니까는 임차료라든가 인건비가 31.5%를 차지하는데 그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임대료나 임대료의 그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한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5.2% 올리는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또 근로기준법상에 우리는 종사자를 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현실이 또 우리 영업주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주가 힘들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이제 5.1% 오른 네. 9,160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 이 9,160원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회장님. 예. 뭐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고 우리 시민도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도 5.1% 올라서 9,160원입니다. 그런데 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11,003원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의 운명이 걸린 정책을 너무 쉽게 내려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은 내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논할 때가 아니고 더 버틸 여력도 없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 업주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문을 닫았으니 오늘은 일자리를 잃게 돼서 외식업 업주도 그렇고 종사자도 모두 그렇죠. 피해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도미노 현상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예. 이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이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이게 실제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네.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번 피해를 생각한다면 사실 정부에서 해주시는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반갑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매출 감소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업소들이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손실 보상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정책 자금 규모도 더 늘려서 우리로 하여금 실효적으로 좀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네,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지원을 해왔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은 뭐 도움이 많이 안 된 건가요? 아, 진짜 네, 맞죠. 해주신 거 보면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정작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못 본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예, 예. 대형 식당일수록 금액이 종업원도 많고 매출 금액도 하락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연 매출 4억 이하만 일반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이 한 사람만 나가 일하면 좋은데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기도 하지만 한 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하거나 대형 업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영업주는 지원해서 대외되는 그림의 떡인 지원 정책이 된 것입니다. 또 타 업종의 경우 보편적으로 영업시간이 저녁 9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일반 음식점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이 차등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말 또 좀 뭐 말도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뭐 모두가 피해자인데 지원 그 기준 대상자를 뭐 이른바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건데 회장님께서는 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네. 제 생각에는 2019년 중반기 창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영업을 자리 잡을 때까지 정상 매출이 오르지 어렵겠죠. 어렵죠.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개업 준비 기간까지는 포함해서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으로 그냥 환산해버리다 보니까 2020년 매출과 비교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을 비교하지 말고 집합 제한 기간 이전 그리고 집합 제한 이후 매출을 비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상을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정말 우리 충실히 따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영업 재난지원금, 네. 또 손실보상금액 기준 대상 기준 완화 등 이 지원 관련한 바람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으로 인한 발생된 손해 이걸 보존하도록 아마 의무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한 세금 부담 완화나 공공요금 절감 그리고 인건비 부담 완화 등으로 정말 우리한테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회장님, 네. 일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그럼요. 그분들 생활해야 그분들도 되니까요. 지금 뭐 물가가 오르면은 그분들도 월급을 올려주진 못할 망정 이거 조금 올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금 부담 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회장님께서. 예. 세금이라면은 어떤 세금 중에서도 어떤 쪽이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시 이후에는 2인을 영업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8월 8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녁에 2분밖에 못 받아 보니까 사실 저희 업소 같은 경우도 저 역시도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후 점심 영업을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 잡고 저녁 매출을 3분의 2로 잡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시간까지 전기 켜고 있어야 되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종업원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4대 보험을 또 다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 좀 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감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세금보다 완화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좀 돼줬으면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회장님도 영업점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우리는 회원이 돼야만 이렇게 지회장이나 지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음식점이십니까? 회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식업을 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음식점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신데. 네네네. 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대해서요, 회장님. 네. 뭐 예를 들면은 영업 시간 조정이라든지 또 집합 금지, 인원 제한 관련해서 네. 식당의 입장에서 개선점이라든지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다른 집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 발병률이 지금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영업시간 제한은 업종 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주점이나 호프 업소들은 저녁 5시, 6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업종인데도 일을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문 닫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래서 제한을 하는 것이겠지만 일률적인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다 보니 우리는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좀 없애주시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 수립을 만들어주시고 또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같은 도입을 해서 영업제한 해제를 정부에게 좀 지금 강하게 우리 중앙회나 우리 인천시지에서도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배달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 배달업계의 음식값의 그러니까 거의 반입니다. 예. 음식 판매 가격의 50% 가량을 지출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정도면은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말 큽니다. 저 역시도 몇 번 망설였지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인천이음 배달 앱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현실은 코로나 배달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업을 그걸로 활성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배달하지 않던 업소도 이제 배달 영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이용해서 지역별 배달 대행 업체들이 배달 대행 수수료를 사실 일제히 인상했고 또 외식인들의 음식 판매 가격의 30% 이상을 배달비로 사실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달업계가 그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분들은.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 역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는 그러니까 업주들이 부리고 있는데 돈은 배달업체가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배달 대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저 회장님 음식업 하시고 계시는데 화 안 나세요? 왜냐하면 음식 가격, 판매 가격의 반 정도가 배달 플랫폼 통해 가지고 물론 장사가 뭐 몇 그릇씩 뭐 이렇게 좀 판매되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은 뭐 저 판매 가격의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화 안 납니까? 화 나고 섭섭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나마 배달을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완전한 영향. 앞으로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 네. 이제 걱정이 정말 큰 건데. 예. 앞에서 열거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네. 뭐 정부라든지 또 지방자치에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줘야 할 실질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업자들이나 또 그리고 기존 우리 영업자를 위해서 사실 대출을 좀 해준 부분에 대해서 미상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출 전체 이자를 좀 은행과 협의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유예나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1년이 그런 됐든 바람이 2년이 됐던. 네네 그런 바람도 있지만 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그 임대료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좀 상가 건물을 좀 임차하여 영업 중인 우리 영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영업이 많이 감소한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법적으로 좀 물론 여지껏 좀 많이 해주시려고 하고는 있지만 임차를 좀 감면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보건증 문제를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하고 식약처에서 저희 강하게 중앙에서 요구한 대로 강한 건의를 들어주셔서 사실 오늘부터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해줘서 이제 보건증을 사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만들면 3,000원인데 일반 병원에서 만들면 15,000원이나 3만 원이어서 5배, 10배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 외식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작은 또 소상공인 분들을 대신해서 또 뭐 하고 싶은 말이야 뭐 말씀이 뭐 너무 많으시겠지만은 꼭 이것만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회장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외식업뿐만 아니고 모든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지 못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우리 외식업 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부에서는 저희 외식업 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래. 그래서 저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제가 시청 앞에서 지금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7월 26일 월요일부터 오전 8시부터 두 차례씩 실시했었습니다. 진심 바랐는데 저희는 영업 제한 완화 그리고 집합 금지 인원 제한 완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참 절박합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든 요즘인데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또 모든 국민들이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좀 빨리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 회장님께서도 힘내시고 더욱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대변해서 고생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지회 박준 회장이었습니다.